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저를 찾아오는 저 같은 이제 변호사죠. 예, 식품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영업자들 또는 뭐 신고를 하겠다고 연락 주시는 소비자분들 보면 아마 10명 중에 한 6, 7명 뭐 7, 8명 정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식품표시광고법이나 또는 뭐 원산지 표시법, 그 다음에 우리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들이 지금 3만 명이 넘죠. 아시다시피 10년 동안에 변호사가 배가 늘었고요. 제가 나올 때만 해도 뭐 2만 명 좀 넘었다 그랬는데 벌써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3만 명의 시대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 거의 4천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4천 개가 넘는 이 법 중에서 과연 변호사들이 식품 관련된 법령, 뭐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요새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보시면 뭐 워낙 그 업체들과 마케팅 업체들과 이렇게 같이 해서 뭐 그 광고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개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아, 이거는 이 변호사가 직접 작성을 하는구나. 아니면 아, 이거는 광고 업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구나. 또는 뭐 한두 개 예를 가지고 굉장히 그 글을 되게 잘 꾸미고 뭐 이렇게 편집도 잘 하고 막 사진도 많이 붙이고 제가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못해 갖고 그냥 글만 이제 여태까지 쭉쭉 이렇게 써오고 칼럼만 써왔었는데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책을 냈었고요. 아, 근데 세상이 이제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아,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유튜브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이제 SNS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쨌든 기존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하시던 분이나 유통 전문 판매원을 하시던 분도 있지만요. 요즘에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회사들이 이제 우리 주로 20대, 30대 젊은 창업자들이 뭐 판매업을 하든지 아니면 제조업을 하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존에 이제 이런 영업을 10년, 20년 해왔던 분들과는 식품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도 틀릴 뿐더러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자문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뭐 아는 공무원의 소개나 아는 그 업계 동료의 소개보다는 정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랬을 때 뭐 구글링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네이버 검색을 해서 오시는 분, 뭐 페이스북, 인스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느 하나 이제 제가 포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을 찾아다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가는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공무원이 갑자기 방문해서 뭐 확인증을 서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런 뭐 지적사항을 얘기하면서 행정 지도를 하고 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전화가 자꾸 구청에서 온다든지 일단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코 그냥 간과하거나 그냥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겠지라는 좀 뭐랄까요, 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업자거든요. 영업자들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행정처분입니다. 이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이 되면 영업정지라든지 품목류 제조정지, 품목 판매정지 이런 그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형사처벌을 통해서 벌금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조업 또는 뭐 판매업, 홈페이지 이런 게 바로 전부 다 올스톱이 돼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청소 빼고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 방문 상담 오시면 잘 되던 우리 음식점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 이건 10중 8구 영업정지를 받아서 어차피 청소 외에는 영업을 못하니까 이제 그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인테리어 교체 공사를 하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요. 이렇게 하는 식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식당은 그렇게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나 유통전문 판매업체, 특히 뭐 네이버 스마트팜이나 뭐 스마트팜스토어나 아니면은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약에 홈페이지
업체를 셧다운 시켜야 된다면 도대체 방문했던 소비자가 이 업체 뭐야 이거 문 닫았네 하고서 그냥 다시 방문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시간을 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끌면서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해 드릴 수 있다는 게 아마도 식품 전문 변호사의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한 10년 넘게 이 식품 사건만 하면서 200건 이상의 민사, 형사, 행정 사건들, 헌법재판소 사건까지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사실은 이 변호사가 전문 변호사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변호사를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만났을 때 변호사가 여러분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하고 더 아는 척을 많이 하는 변호사는 진짜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물론 이제 질문을 하는 건 안 되고요. 뭐 이게 식품위생법이 뭐예요? 식품 공전이 뭐예요? 식품의 유형이 뭐예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류 하나만 딱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문서 또는 사전처분 통지서 하나만 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다 추적해서 문제점 파악과 대안 제시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식품 전문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지, 결국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는 거고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찾아보셔야 될 거고요. 네이버 검색하거나 또는 이제 저도 가끔씩 검색을 합니다. 식품 변호사, 식품위생법 변호사, 식약처 변호사 이렇게 보면 제가 도대체 첫 페이지에 검색이 되는지, 아니면 몇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지,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은 광고를 하는지 보는데, 요새 보면 우리 행정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한두 건 이렇게 본인들이 해본 사건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쓴 책만 해도 4권이 되니까 그런 책들을 또 보시고, 또는 주변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용을 보시면 조금씩 이 깊이라든지 실무에 있어서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 또는 관련된 식품 법령 위반 사건이 생기면 어쨌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벌금형이니까 별거 아니라던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던데, 내가 지난번에 이거 공무원 한번 와서 했는데 그냥 대충 잘 끝났어. 이게 정말 케바케입니다. 사이트 그 케이스마다 다르고요. 그거를 단순히 일반화시켜서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식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입니다. 감사합니다.